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 관리소가 이충무공 유족보전 민족성금 기탁자 후손찾기 운동을 펼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탰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면서 소상공인 950여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올 하반기에 열리는 이봉주 마라톤을 도심 코스로 열기로 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설계에는 이봉주 선수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일제강점기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이충무공 묘소와 위토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금됐는데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관리소가 이충무공을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탠 성금 기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후손들을 찾아 감사패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5월 동아일보에 전해진 13살 황영소, 6살 황영희 남매의 손편지입니다. 아산 은봉면의 이충무공의 묘소와 묘역을 관리하고 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에 묘토를 보호해달라며 저금통을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일전, 이전씩 저축한 돈을 기부한 남매부터 기생일을 하며 모은 돈을 기꺼이 보낸 기생까지 성금 모금에 동참한 국민은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모금액은 16,021원 30전으로 이충무공의 위토를 다시 찾는 것은 물론 이충무공 유적 보존회가 결성돼 1932년 6월 현충사 중건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해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현충사 관리소가 이충무공 유적보전 민족성금 후손찾기 운동을 펼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온결의 민중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한 성금 기탁자들의 후손 찾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현충사 관리소는 오는 12월 말까지 당시 모금에 참여한 기탁자들의 이름과 지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확인된 후손에게는 문화재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국난을 극복한 이충무공의 정신과 일제강점기 엄혹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고자 몸소 희생을 실천하신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충사 관리소는 현충사 중건 90주년을 맞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충무공 유적 보존 관련 기록물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과 후손 초청 문화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여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950여 명의 소상공인이 240억 규모의 특례보증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진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대 12배까지 지급 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 이하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천안시가 올 상반기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계 존속 1명이 1년 이상 천안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입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학자금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 계좌로 지원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경기 당선인의 시정 운영 철학을 담은 공약 이행 로드맵을 준비할 인수위원회는 10일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아산시정. 새로운 아산시대를 준비하게 될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경기 당선인은 아산 발전과 시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인수위 운영을 통해서 12년 민주당 시정을 재검토해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수정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좋은 사업은 계승 발전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잘못된 사업은 과감히 수정 폐기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는 기획행정과 문화복지, 경제농산, 건설환경 등 4개 분과로 15명의 인수위원들이 위촉됐습니다. 인수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과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역임한 김동회 현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초빙 교수가 맡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김응삼 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 이외에도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정책 제안을 포함한 공약 이행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중심의 실무형 인수위원들이 아산 시민의 소중한 요구와 의견을 담아 현실적이면서도 담대한 미래지향적 시정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실옥동 소재 아산시청 별관인 기업은행 건물 7층에 위치할 예정으로 오는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이봉주 마라톤을 도심 코스로 열기로 했습니다. 시는 7일 이봉주 마라톤 코스 개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종합운동장에서 번영로, 삼성대로, 4산단로를 순환하는 도심 코스를 하반기 대회 코스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코스 설계에는 천안 출신의 마라토너인 이봉주 선수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면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모두 6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금은 최우수 1명 100만 원, 우수 2명 50만 원, 장려 3명 20만 원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전시공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천안 삼거리 갤러리와 서북 갤러리의 전시 공간을 1주에서 2주까지 대관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천안에 주소지를 둔 작가나 예술단체, 지역 대학 졸업자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는 이달 말 개별 통보합니다.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을 관통하는 국지도 96호선을 달리다 보면 바로 옆으로 국립박물관 단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5개 박물관 중 어린이 박물관은 제법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 중인지 김우순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이곳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7년까지 모두 5개 테마의 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그중 가장 먼저 어린이 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약 50%의 공정률로 당초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 개관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곳 어린이 박물관은 올해 연말 준공되며 전시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 박물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도시건축 박물관은
올 하반기 착공해 2025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 문화유산센터는 지난 1월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마지막 국가기록박물관은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들 5개 박물관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만 4천억 원.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사업에 대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별 박물관의 건립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개 개별 박물관 건립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만큼 더욱더 빈틈없이 준비하여 목표한 사업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립박물관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 건축공사장 4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비롯해 배수시설, 비탈멸 관리 상태와 시공, 품질, 안전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 실태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장 감리와 시공 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사례와 사고 예방 등 찾아가는 건축 안전교육을 권역별로 함께 진행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제7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가 오는 14일 국립세종수목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국립세종수목원 내 사계절 전시 온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인 1조의 팀을 구성해 함께 걷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과 체력 측정,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열립니다. 천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이달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적재함에 여행 가방이 차곡차곡 실립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입니다. 천안과 인천공항 간 버스 노선 운행이 2년 2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천안터미널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천안 사람이라 천안터미널에서 타는 게 아무래도 편하고 더 낫죠.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 인천공항행 버스는 새벽 5시 첫 차례 시작으로 하루 6차례 운행합니다. 이용요금은 16,400원, 소요시간은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이번에 2년 2개월 만에 개통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객님들 추이를 봐서 조금 더 증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 여행업계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동남구는 오는 20일까지 천안 지하도 상부인 대흥로 천안역 방면을 전면 통제합니다. 지하도 누수공사에 따른 것으로 대흥로 배수로와 보도 정비도 함께 이뤄집니다. 동남구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도로 안내판과 안내 요원을 배치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이달 말까지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금융기관으로부터 55개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40곳이 인증을 받은 충남은 올해 250곳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제38회 공예품 대전을 열고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공예품 대전 대상작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인 배를 형상화한 도자기 작품으로 하얀 배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도자기와는 다소 이질적인 재료인 나무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배꽃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작품에 이제 접목을 시켰고요.
손잡이에 이제 배꽃으로 장식을 했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장식들을 꽃이 흩날리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자기랑 이제 나무랑 같이 접목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붙이는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38회 천안시 공예품 대전의 수상작이 천안시청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종이와 섬유,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74점이 접수됐고 1,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25점을 선정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데 수상작은 충남도 공예품 대전에 출품됩니다. 한편 천안시 공예품 대전은 지난 2006년부터 15년 동안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다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요환입니다. 아산시가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공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정년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소비와 향락업,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청년의 시각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아산시 관내 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아산시 청년 정책에 대한 대내외 홍보 활동은 물론 청년 프로그램 참여 후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포터즈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우수 활동자 인센티브 등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청년 아지트 나와유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동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227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진푸드에서 음식 배달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887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진건설에서 토목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2-3412-4790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호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777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기아종합건설에서 건설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2-11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